2025년 9월 4일 오후 9시 39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우리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요거부터 일단 한번 보실까요? 자, 눈 뜨자마자 주식 거래를 하겠다. 오전 7시 프리마켓을 추진하겠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넥스 트레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넥스 트레이드가 8시부터,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7시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땡겨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해외 투자자 유입 확대가 될 거고,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출근길 주식 거래의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요거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넥스트레이드가 거래 대금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줄이고 있죠. 원래는 목표는 되게 잘 되면 하나하나 종목들을 되게 크게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더 거래를 또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왜 그런지. 이번에 이제 거론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HD 현대미포 합병 공시 요번에 나온 거들 아실 거예요.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합병 공시나 이런 것들 공시가 좀 센 게 나오면은 정규장에서 바로 정지입니다. 공시 때리자마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그냥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시의 내용에서 9시에 거래가 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장의 거래가, 그러니까 정지가 된 순간부터 그 다음날에 9시인 거죠. 그러니까 9시 시작이 됐었어야 되고, 거기다 적어 놨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8시부터 시작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 거래 대금이 수천억 대라고 합니다. 이 현대미포하고 주가가 꽤 높거든요, 생각보다, 액면가가.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한번 이루어질 때 거래 대금이 꽤나 크게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꽤 그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정규장 개장 전부터 이 대규모 거래가 나온 게 확인이 된 거죠. 그죠? 한국거래소는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해 버렸습니다. 정규장에서. 네. 그러니까 넥스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계니까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원래 8시부터 우리가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공시에는 9시에서 시작하고, 그죠? 근데 넥스트레이드는 8시에서 시작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득 본 사람은 따로 있고요. 거래소 거래 진행이 되었으니까 거래 대금 수수료도 챙기고. 그죠? 거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수수료가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은 거래소만 논하는 거죠. 꼭 먹고 알 먹고 다 했습니다. 근데 7시로 직장인들을 위해서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을 적어 놓습니다. 여기다가. 이해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근데, 요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실무 협의 착수 관련 두산에너빌리티 보성 파워텍 한전산업 등등등.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해서 실무 협의에 들어갔고요. 기존 협정은 한국의 원전 수출,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등의 제한이 있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해결료 자율성 강화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단순히 에너지 협력을 넘어가지고요. 한미 전략 동맹 강화 그리고 원전 산업 수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주목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중국 해커 집단 미국의 전 국민 정보 빼갔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과 연계된 해커 집단 솔트 타이푼, 미국 전 국민의 정보를 빼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제기됐는데 해당 내용은 이제 뉴욕 타임스 보도에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이 해커 집단은 수년간 사이버 공격을 벌여가지고 대부분의 미국인 정보들을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있겠고, 거기에 이제 부통령 제이디 벤스의 이제 그 선거 운동 중인 정치인들까지도
모든 대상에 포함이 된 걸로 보여진다고 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미국은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나라고, 개인정보 하나가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난리 납니다. 근데 이제 전 국민의 정보를 빼갔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팩트 내용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금 세세하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의 HMM 품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HMM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회계 컨설팅 법률 전문가들로 이제 자문단을 꾸려가지고 이제 인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찌라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현재 HMM은 산업은행하고 그러니까 지능공사가 지분이 거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이고 현재 이게 이제 매각 논의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도 이제 요번에 소각을 하면서 이제 공개 매수까지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분 구조가 공개 매수가 마무리가 되면은 지분 구조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의 유동성 자산이 이제 수조원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HMM의 기본 가치가 7조 원 이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당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 국내 바이오 눈독 들인다. DS 운용 배팅, 알테오젠 보르너 리가 게임 등등등. 요번에 이제 아마케가 진행이 되죠.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국내 바이오 산업군에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과 애로 협력 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시사가 되면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들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DS 이제 자산 운용도 조금 일부 종목에 조금 투자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DS 투자증권이 이번에 이제 사실상 전량 인수에 가까운 이제 투자를 좀 한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비온의 하한가, 그리고 다시금의 상승. 자, 셀비온이 이상 임상시험에서 이상 사례가 나왔다는 내용들 때문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하한가를 가버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바로 이제 셀비온 전립선암의 이상 톱라인이 성공적이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한가를 벗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시장에서 봐야 되겠죠. 정규장이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이게 퓨처케미 3상 임상이 통과가 되고 이게 지금 가치 평가가 막 비교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셀비온 같은 경우는 이제 PET 반응 평가법을 적용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좀 갈라치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 수치 비교만 되는 거라서 일부 내용만 오픈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셀비온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제대로 판단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 일단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은 대체적으로 다시금 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LG전자 미국 중동에서 냉각 솔루션 수주, LG전자와 하이제너 NM. LG전자가 미국에서 이제 중동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냉각 솔루션을 수주했다는 내용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수백억 원의 이제 하이퍼 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고율 이제 프리쿨링 칠러를 공급하는 계약. 근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가 처음 공식 발표된 거고요. 근데 과거 24년에도 있었어요. 이 내용이 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밝혔었기 때문에 조주환 대표가.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알겠지만 데이터 센터 가장 투자가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연평균 22%, 미국에서만 이제 15기가와트가 이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꽤나 의미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네, 구글이 소송이었지만 애플까지 관련주로 파이낸텍. 미국 연방 판사가 반독점 소송, 그러니까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랑 안드로이드의 매각을 강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 맺은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을 유지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큰 건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제일 크면서 심리회복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애플의 핵심 수익원이 구글과의 검색 제휴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 아마 애플한테도 좋은 내용이라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수익 구조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거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술 분야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인 반독점 리스크가 제기된 상황에서 구글에 이어서 애플에도 긍정적인 선례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낙태 전쟁의 격화, 낙태약 처방의사 주문 소송할 수 있다. 현대약품과 명문제약. 텍사스주에서 낙태약을 처방하거나 우편으로 발생한 의사와 제조, 유통 관계자들에 대해서 텍사스 주민이 소송할 수 있는 제기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냥 이거를 그냥 처방해준 애들 있죠, 의사들. 걔들을 주민이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쪽 방향인데 일반 시민이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게 이제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만 사회적 경제 비용이 15조 원이다. D&D 파마틱 등등등. 국내 연구원들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 비용이 13년 기준으로 7,262억 원, 그리고 15년에는 9조, 그리고 25년에는 15조가 증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이제 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그만큼 비만의 주목도가 매우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질병으로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질병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갖춘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자, 넥스트 트레이드 얘기하면서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결코 개인 투자들한테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 일찍 땡긴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지표를 공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들하고 기관들만 논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초반에는 개인 투자들이 되게 넥스트 트레이드에 관심이 많았고, 거진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괜찮게 흘러가는가 싶더니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정신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베팅하고 그 다음날에 팔아버린 약간 갭 노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져가지고 아주 좀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